안녕하세요. 엘사 엄마입니다. 엘사의 자폐 치료 방식을 생이학 치료로 바꾸고 3년 넘게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치료나 공부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도움은 드리되 해는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제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시도들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의료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하셔도 안전하고 또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식단 위주로 더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이학 치료가 워낙에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충제는 어떤 걸 먹는 게 좋은지 또 엘사는 어떤 보충제를 먹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많았어서 오늘은 이제 그 답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이학 치료의 시작이자 기본은 식단이고요. 이제 미네랄, 비타민 보충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잘 챙겨 먹는데 왜 미네랄과 비타민 보충이 또 필요한지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비타민C나 아연 보충해 주잖아요. 이게 건강한 상태일 때는 꼭 먹을 필요가 없는 보충제지만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또 우리 세포를 잘 지켜내려면 비타민C나 아연이 평소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 잘 싸우라고 충분히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질병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장 장벽도 뚫려 있고 뇌 장벽도 뚫려 있고 그래서 장에 갇혀 있어야 될 균들이 장을 빠져나가게 되고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될 항체들이 만들어져서 내 몸과 내 뇌를 공격하게 되고 또 염증 반응을 높이고 그래서 세포가 움츠려들고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고 그러니까 해독은 안 되고 활성산소는 더 쌓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모든 대사가 삐걱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음식이 아닌 걸 입에 넣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대근육, 소근육 다 야무지게 못 움직이고 잠도 못 자고 변도 못 보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 질병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오티즘이나 ADHD 등의 발달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몸의 화학적인 대사가 중대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분이라는 거는 단순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또 필요한 세포로 전달하고 그 세포가 잘 활용하고 또 잘 배출하는 것까지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충제를 보통의 용량보다는 더 많은 용량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어떤 보충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의로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전에도 소개해드린 이 책에 보면은 퀵스타트라고 가장 먼저 시작하기 좋은 보충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소개드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추천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퀵스타트 서플먼트라고 해서 가장 효과는 크면서 부작용은 적은 이렇게 6가지 보충제를 권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 비타민 D, 아연,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입니다. 첫째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이제 저도 영상을 만든 적이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가 자폐 치료에 있어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권하는 미네랄일 텐데요. 에너지 생성 과정이나 신경 전달 물질 분비하는 거, 또 호르몬 균형, 신체 전반에 걸쳐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변비, 수면장애, 불안 완화에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이제 면역이나 인지 능력이나 감정 조절이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D3 형태로 드시고요. 비타민 K2와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D는 이제 칼슘을 혈관으로 흡수해오는 역할을 하는데 그 혈관으로 흡수해온 칼슘을 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K2입니다. 그래서 K2가 부족하면 D3가 가져온 칼슘이 오히려 혈관과 장기 같은 연조직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D3를 드실 때는 K2도 함께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연인데요. 아연은 마그네슘의 버금가게 많은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제가 이제 코드리브 오일 영상도 올린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코드리브 오일 드시고 계실 텐데 오메가3 중에 코드리브 오일을 먹는 이유가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성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연이 부족하면 그 비타민 A가 간에서 필요한 세포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코드리브 오일을 드시는 중인데 아연을 안 드시고 계신다면 아연도 함께 복용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연은 해독이라던가 염증 완화에도 역할을 하고 눈 맞춤이나 감각 처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성장이나 근력 강화,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보충제입니다. 또 자폐아이들 편식 때문에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편식도 아연 결핍이 원인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식이 있다면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보충제가 아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아연을 고르면 좋은지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연의 흡수를 높이려면 칼슘이나 철분, 엽산, 또 B6의 활성형인 P5P와는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엽산이나 B컴을 복용 중이시라면 다른 시간대에 복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용량은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안티산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중금속이 높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거에 따라서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사도 이거보다는 많이 먹이고 있고요. 이 책에 나온 용량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최소 용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메가3로는 이렇게 5가지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코드리브 오일을 먹이고 있는 거고요. 코드리브 오일에 대한 영상도 따로 올린 적이 있으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은 이렇게 5가지를 권하고 권장할 만한 4가지 제품도 적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이 중에 효모균인 사카로마이시스 블라디만 먹이고 있습니다. 유산균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가면서 추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멀티비타민이 마지막인데 저 위에 먹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성분들은 들어가지 않은 멀티비타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중에 나온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용은 안 좋은 첨가물들이 좀 있고요. 대부분 함량도 너무 낮고 좀 비율도 좋지가 않고 원료나 형태도 좀 저급인 경우가 많아서 추천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비컴플렉스는 몇 개 추천해 드렸잖아요. 좋은 형태의 비컴이 멀티비타민에 같이 들어가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컴플렉스는 따로 좋은 걸로 골라서 먹고 이제 나머지 좋은 멀티가 있으면 또 같이 먹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책에서 권한 6가지 보충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티즘 리커버리를 쓴 닥터소냐는 어떻게 권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닥터소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지의 코어, 4가지의 기둥 이런 식으로 나눠서 권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4가지의 코어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레인, 데어리, 슈가프리 식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드리버 오일, 오메가3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B12 주사를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멀티비타민인데 이제 B12 주사를 오래 맞다 보면은 B6랑 엽산이 함께 고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B6와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B 컴플렉스 위주의 멀티비타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맵스 컨퍼런스에서 비키 코블리너라는 강사분이 보충제에 대해서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으신 걸 살펴보면은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이렇게 5가지를 꼽았고요. 이제 추가로 비타민 D, E, K, 코큐텐, 카르니틴,
B 컴플렉스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겹치죠. 일단 이 셋 모두에서 겹치는 거는 오메가3, 또 이제 B 컴플렉스 중심의 멀티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소스가 겹치는 건 마그네슘,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자폐 치료 지침들을 보면은 대부분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 지용성 비타민 4가지, 비타민 A, D, E, K, 그리고 비타민 B 컴플렉스, 이 정도는 거의 다 기본으로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사는 이제 오늘 언급된 것들은 사실 다 먹이고 있어요. 마그네슘, 아연, 오메가3는 코드리버 오일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B 컴플렉스, 그리고 비타민 B12 주사로 맞고 있고, 비타민 DK 혼합으로 먹고 있고, 비타민 E 먹고 있고요. 그리고 코큐텐, 그다음에 사카로마이시스 블라디, 아세틸 L카르니틴 이렇게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비타민 E까지는 용량만 잘 관리하면 해를 끼칠 염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 세 가지도 꼭 필요하기는 한데 장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한다면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엘사가 먹고 있는 약들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충제들을 한꺼번에 막 몇 가지씩 시작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 있듯이 보충제도 개인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 용량이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보충제마다 설사를 유발시키는 것도 있고 각성을 유발시키는 것도 있고 시각 추구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구역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다 시작해버렸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다 끊어버리면 아이 몸에 너무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몸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시작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다 끊어버리는 것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적정 용량을 찾고 부작용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하나씩 서서히 추가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